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헷갈려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골다공증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가 해당되는지, 검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골다공증이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목이 부러지거나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심하면 고관절, 골절처럼 회복이 오래 걸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은 정말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작은 충격에도 멀쩡하던 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 손실이 빨라질 수 있고,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 이후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강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골다공증 정상 수치부터 말씀드릴게요. 골다공증은 보통 골밀도 검사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DXA라고 불리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척추나 고관절 같은 부위의 뼈 밀도를 측정해서 현재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 시간도 길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T스코어예요. 이 수치는 내 뼈 밀도를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T스코어가 -1.0 이상이면 정상 범위로 보고요. -1.0에서 -2.5 사이라면 골감소증으로 봐요. 그리고 -2.5 이하라면 골다공증으로 판단하게 돼요. 즉 숫자가 낮을수록 뼈가 더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봤는데 이런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럼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골감소증은 말 그대로 뼈가 약해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골다공증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 골다공증은 이미 뼈 강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골절 위험이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골감소증 단계부터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자체가 아픈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뼈는 점점 약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골절이에요. 가벼운 충격에도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부위가 부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목이 부러진다거나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척추 골절은 바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허리가 계속 아프고 자세가 달라지면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해요. 또 예전보다 키가 줄어든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척추뼈가 약해져 압박 골절이 생기면서 척추 높이가 낮아질 때 나타날 수 있어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키가 줄었다고 넘기기 쉬운데 갑자기 ECM 이상 줄었다면 한 번쯤 뼈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허리 통증이나 등 통증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유 없이 등이 계속 아프거나 허리를 펴기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불편함이 심해지는 경우라면 척추 건강과 함께 골밀도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런 통증은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 뼈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척추가 점점 약해지고 변형이 생기면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듯한 자세가 나타나기도 해요. 흔히 등이 굽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단순 자세 문제가 아니라 뼈 건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예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골다공증은 진행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뼈가 약해지면 예전처럼 완전히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뼈는 가만히 있다고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조깅처럼 체중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근력 운동까지 더해주면 더 좋아요.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면서 뼈를 자극하고 균형 감각도 개선되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30분 이상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관리예요.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햇볕을 적당히 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식사를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에 따라 부족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흡연은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과도한 음주는 칼슘 대사와 뼈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뼈는 평소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운데 생활 습관의 영향을 꾸준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예요. 특히 50세 이후이거나 폐경 이후 여성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마른 체형이거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한 경우라면 골밀도 검사를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이 좋아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지금 내 수치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도 같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바로 칼슘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영양소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아요. 먼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이고요.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식사에서 조금씩 나누어 챙기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 D가 포함된 음식도 중요해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와 함께 건강한 지방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는 마그네슘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단백질도 필요해요. 뼈도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 두부, 닭가슴살,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서 단백질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음식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바나나, 감자, 오렌지 같은 음식은 칼륨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칼슘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뼈 건강 식단에 함께 넣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루아침에 뼈가 좋아지는 특별한 음식은 없어요. 대신 규칙적인 운동, 햇볕,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예요. T스코어가 -1.0 이상이면 정상, -1.0에서 -2.5 사이는 골감소증, -2.5 이하는 골다공증으로 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골절, 키 감소, 허리 통증, 구부정한 자세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비타민 D 관리, 금연과 절주,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중요하고요. 음식은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 칼륨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챙겨주는 것이 좋아요. 혹시 건강검진 결과에서 골밀도 수치를 봤는데 헷갈렸던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고 미리 관리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